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첫 경기는 우승이 목표인 현재 5위 맨시티 대 2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7위 아스톤빌라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은 현재 챔피언스리그도 출전해 있는데 아스톤빌라가 맨시티보다 훨씬 순위가 높으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도 7위이지만 승점 3점을 얻게 되면 맨시티와 순위가 뒤집어지고 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3연승 후에 복병 노팅엄에게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순위가 7위로 내려앉게 된 건데, 그래도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고 홈에서는 매우 승률이 좋은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노릴 방법은 딱 하나, 카라바오컵을 일찍 탈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일주일을 쉬고 아스톤빌라를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맨시티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엔 부상자들 속출인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는데도 일주일 전 허접 맨유와의 빅매치에서도 역전패를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비수들이 균열이 자주 일어나면서 역습을 많이 허용하고 미드필더는 노쇠화되어 있고 공격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로 질비해서 혼란과 동료들이 싸운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혼란이 기회를 잘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패배가 충격적이었던 건 1대0으로 앞서 있으면서 수비 강화를 위해서 코바치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도 패배를 했다는 거죠. 만약 맨시티가 또 패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 리그도 간당간당한 6위로 떨어지게 되고, 토트넘이 혹시나 리버풀전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둔다면 맨시티와 1점 차가 돼버리는 거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미 팀의 레벨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듯이 극복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에메리 감독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로드리가 빠진 맨시티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맘만 먹으면 걸어 잠그는 데는 매우 능합니다. 우선 세계 최강급 아르헨티나 국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슈퍼 세이브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요. 화력 좋은 미넨을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겨버렸던 아스톤빌라니까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에 데브라이너를 우선 쉬게 했습니다. 오르테가 골키퍼, 그바르디올, 스톤스, 아칸지, 리코루이스, 코바치치, 귄도안, 필포든, 그릴리시, 베실바, 혼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와킨스가 아닌 듀란을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시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스톤빌라도 확실히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예전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초반부터 맨시티가 장악을 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아스톤빌라가 밀린 거냐? 아니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아스톤빌라가 맨시티에게 그래 해봐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공격이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스톤빌라 골키퍼의 전진 패스를 시작으로 단 2번의 패스만에 맨시티의 수비가 무너져 버립니다. 침투하는 로저스에게 정확히 연결되면서 뒷공간이 완전 뚫려버렸고 듀란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터지게 됩니다. 맨시티다운 또 실점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울 것 같더라고요. 맨시티가 주도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뚫려서 실점하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아스톤빌라는 맘먹고 잠금장치 해놔버리면 아무리 강팀이라도 풀기 힘듭니다. 잠깐 어필을 한다면 토트넘은 달랐죠. 아스톤빌라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토트넘은 후반에만 4골을 폭발시키면서 완전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렸죠. 그때 선봉장이 누구냐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퀄리티 있는 크로스로 동점을 도왔습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스톤빌라가 전반 15분에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 맨시티가 전성기 팀이었다면 당연히 토트넘처럼 추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전은 맨시티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총 슈팅 6개. 그것도 굳이 위협적인 건 한 번쯤이었습니다. 점유율이 70%였는데도 말이죠. 오죽하면 전반 40분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절하게 외치는 게 고스란히 방송에 담겼는데, 왜 불쌍하죠. 토트넘 코가 석자인데, 후반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센터백 스톤스를 빼고 풀백 워커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후반전 15분까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팀도 맨시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와, 결론을 내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아스톤빌라 로저스가 골대를 맞추는 위협적인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맨시티의 팬들은 불만스러운 코멘트가 진짜 수천 개가 달렸는데, 왜 귄도안이 계속 뛰어야 하는 거지? 베실발보다 그냥 사비뉴가 나을 것 같은데 감독이 판단력이 흐려졌어. 이상하다. 지금 시간은 3대 0이어야 하는데 몇 년 뒤에 우리는 이번 전반기를 기억하며 웃고 있을 거야. 곧 두 번째 실점이 나올 것 같아. 네. 와, 근데 진짜 정말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반 64분에 로저스가 혼자 드리블을 하면서 전방까지 달려갔고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를 하더니 마지막 슈팅으로 진짜 2대0으로 벌려놔 버렸습니다. 도저히 맨시티가 기적을 만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맨시티의 수비진이 드라구신 아츠그레이보다 못한 느낌이라면 너무 오바일까요? 네. 맨시티는 이기지 못한 11경기째 멀티 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실점이면 프리미어리그 꼴찌팀과 맞먹는 실점률인 거죠. 그리고 순위도 6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맨시티는 이번 아스톤빌라만 잡았다면 3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경기가 에버튼, 레스터시티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70분까지 0대2라니 답이 없는 맨시티였습니다. 홀란은 70분 동안 슈팅 한번 못 해보고 있으면서 평점 6.6, 도움도 안 되고 교체할 스트라이커도 없고 미드필더 귄도안 코바치치도 6점대였습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선수가 없으니까요. 맨시티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 그만큼 파상 공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스톤빌라가 더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는 실시간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공격수들이 부진하고 데브라이너와 도쿠가 있는데도 왜 교체를 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였습니다. 아무래도 박싱데이가 있으니까 주중과 주말 경기가 또 연이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80분에서야 도쿠가 교체 투입이 되었습니다. 미드필더 코바치치를 빼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도쿠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맨시티는 한 3km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맨시티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지만 아스톤빌라 수비진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 92분에 우격다짐으로 포든의 추격골이 있었지만 아스톤빌라가 맨시티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벌써 6패를 당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를 맡은 이후에 10패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19-2020 시즌에 2위를 했을 때 가장 많은 패배를 했던 게 9패였습니다. 이대로면 두 자릿수 패배는 확실해 보이죠. 맨시티는 이제 6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축구 변수가 많잖아요. 아스톤빌라가 이길 거라고 강한 자신감이 있었나요? 네, 이제 팰리스도 아스날을 이기면 딱인데 토트넘도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경기입니다. 우선 힘을 실어주는 응원이라도 해야죠.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